월경이 불규칙한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라고 하는데요. 다시 규칙적인 월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월경이 많이 불규칙한 환자들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열 검사를 많이 해보면 하복부나 자궁 쪽에 굉장히 순환이 안 되고 굉장히 온도가 내려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하복부가 차고 냉할수록 굉장히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생리통을 많이 유발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복부를 항상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짧은 옷을 입는다던가 찬 바닥에 앉는다던가 이런 건 굉장히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항상 하복부를 따뜻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 같은 성질이 찬 음료보다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들을 같이 많이 먹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복부 순환을 돕기 위해서 너무 꽉 끼는 옷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복부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한방차 등을 복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복부가 많이 차고 손발이 찰 경우에는 홍화차나 소엽차 등을 함께 복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산을 했을 때 무엇보다도 몸을 잘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를 잘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유산은 출산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산을 했다고 해서 상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러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흘러간 아이는 감정 정리를 깨끗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유산도 출산에 준해서 몸을 생각하고 몸에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 후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을 하고 휴식을 취해주는 것처럼 유산 후에도 적절한 먹거리와 충분한 휴식에 따라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유산 4주가 지나기 전에 생긴 어혈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재들을 반드시 복용을 하셔서 그 다음번 임신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잘 붓는 체질인데 임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몸이 잘 붓는 것은 여러 가지를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몸이 차고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음식물을 먹어도 소화기관에서 깨끗하게 영양분을 뽑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노폐물로 남게 되고요. 이것이 자궁이나 난소 쪽에 영향을 미쳐서 영양이 좋지 않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혈순환에 많이 장애를 받게 되면은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 몸이 잘 붓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왜 잘 붓는지 원인을 찾아내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임신을 위해서도 건강한 몸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신 중 먹을 수 있는 한약은 무엇이 있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임신 중에 먹을 수 있는 약은 임신 초반에 먹어야 하는 약과 후반에 먹어야 하는 약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임신 초기에는 특히 입덧이 심하거나 유산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안태음이라고 해서 태아를 편안하게 하는 약을 복용을 하고 임신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약들을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백칠과 황금으로 이루어진 안태음이라는 약을 들 수가 있고요. 임신 후반이 되면 반대로 분만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궁의 수축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허해진 산모를 보충해 줄 수 있는 한약재를 같이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궁의 수축력을 높여줄 수 있는 불수산이라는 한약을 복용을 하고 그리고 산모의 허해진 부분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녹용을 한꺼번에 복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